최상목 씨가 아까 제일 문제다. 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은 아는 단어가 유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부지원이 그야말로 폭도들에 의해서 폭동의 장이 됐고, 전 상상만으로도 끔찍한데 만약 그 폭도들에게 영장 발부했던 판사가 뭐 발견됐다고 그럴까? 뭐 이러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상상만으로. 이 눈이 돌아간 폭도들 앞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감당이 안 되는 사태인데 거기도 그냥 유감이에요. 그러니까 무능, 무책임, 무소신 이거 관료 선발이나 양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자꾸 국민들이 하세요.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네. 저분이 고시 출신 경제관리 출신이시죠. 네. 솔직히 고시 출신 경제관리 출신들은 특히 고시를 해가지고 이 경제 재경 분야 고시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경 분야에 온 분들은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요 바운더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 사회 전체를 절대 안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기는 어떤 사회 상류계층이다 이런 의식이 아주 단단히 박혀 있거든요. 옛날에 그래요. 각 부처에서 우리가 기획재정부 갈 때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간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예산을 따야 되니까. 그리고 이 양반 스타일은 어떤 소위 말하는 정치라는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우리가 기술적 관료라 그러죠. 네. 예, 기술적 관료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아까 우리 김평론가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이게 보면은 조태열 장관하고 최상목 부총리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은 이 쪽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제가 됐는지 대충 추론을 해본다면요. 최상목 총리가 받은 쪽지 중에 무슨 동그라미에 구멍이 2개 들어가 있죠. 네. 펀칭 구멍이. 네. 이게 이제 펀칭을 내가 파일에 끼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걸 전부 다 아마 누가 실무 장관이 만들어가지고 각 장관들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다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여줬을 거예요. 이렇게 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날 당일날 해당하는 장관들한테는 그걸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물론 주제가 잠깐 빗나가면 안 되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헌재 나와서 윤 대통령이 모른다 그랬죠. 우리 대통령실에 있으면은 일주일마다 대수비라고 합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라는 걸 하게 됩니다. 네. 각 수석실별로 회의 자료를 다 만듭니다. 그럼 그걸 다 대통령한테 드리고 각도 이제 비서실장이나 누구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거는 말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대통령이 그렇죠. 결재한 법률상 대통령이 기록물이죠. 결재한 문건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그 내용을 보고 오케이. 자, 장관한테 뿌려. 이래 안 했으면은 어떤 장관이 기획부총리나 외교부 장관한테 그 문서를 뿌릴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최 대행께서는 그걸 있는 그대로 이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2개를 종합해 보면은 결론적으로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명확한 사태 앞에서 내란 사태, 폭동 사태 앞에서 그 누구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고 뭐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들에게는 죄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야당에게 사과하진 않더라도 근데 이러지도 않고 이렇게 뻔뻔하게 그냥 자기 책임만 모면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이었다. 이게 이제 분통 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이 내란 세력이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더 진행이 돼서 확대가 되면 자기들은 내란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 최상목도 그 종이 한 장, 네, 다 문장 쪽지. 3개 있는 네. 건데 예. 그걸 안 봤다는 거잖아요. 자기가요. 어떻게 그걸 안 봅니까? 소위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분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주무장관에게 그것도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부총리한테 종이를 줬는데 자기는 그걸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받으면 청와대 계셨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계엄이라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겪어본 엄중한 사태에서 메모를 주면 어떻습니까? 장관 입장에서는. 이거 약간 떨리면서 이렇게 받지 않아요? 순간 스크린 쫙 떼고? 줬다는 건 네. 지시 목록이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뭘 그렇죠. 집행하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 중요한 내용 중에 국회 예비비 다 끊어버리고 비상입법기구 예산 마련하라고 얘기했으면 이건 그냥 내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국회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그 국회 예비비를 끊어버리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예산을 만들려고 하면 그 종이 보는 순간 제가 볼 때 이건 내란이에요. 무조건. 근데 그 똑똑한 말씀하신 것처럼 재경부 관리라고 하는 게 그 시험 제일 높게 나온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어떤 그 정부 부처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인데 그 종이를 보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차관도 그걸
자세히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두 기관 그 경호처 그러니까 공수처와 경호처를 두 기관 간의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작태. 그다음에 폭도들이 서부지법을 들어갔는데 8시간 만에 소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자기의 성명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는 이런 상황. 그다음에 그 다음 날에 더 가관 아닙니까?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재정 문제 때문에 자기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사고방식이면 인간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단면적인 예를 하나 들면요. 지금 이 정부 강요들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게 12월 3일 날 그 계엄 선포했지 않습니까? 네. 12월 4일 날 실패가 이제 완전히 그렇죠. 결정됐죠. 네. 12월 4일 날 각 강요들이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면 나는 형사처벌 안 받느냐를 전부 다 각 아는 사람, 자기 아는 변호사나 판검사 출신한테 다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 판단했을지 해서 이 비상계엄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안정을 시키고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나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뭐 그 해제 의결할 때는 뭐 들어가고 어떻게 하고 뭐 심지어는 어떤 장관은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장관이라기보다는 장관급은 그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관용차도 이용 안 하고 택시를 이용하고 티모니를 끊었대요. 아이고. 그리고 기자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 약속도 했고요.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해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떻게 진술하는 거에 따라서 나는 상관없으면 피해가고 저 사람이 진술하면 난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는 그 폭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카드 사용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현찰을 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따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물이 저 모양이니까 아랫물도 따라하면서 자기가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생각하니까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들은 다 지금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한 소위 공동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범죄에 대한 의식이 명확히 있다는 거죠. 네.